일본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일본 축구가 죽다 살아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 이러다가 진짜 월드컵 본선 못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위기감이 정말 고조가 됐었습니다. 지난번 홈 경기 호주와 경기할 때는 일본 대표팀의 모리아스 감독이 경기 전부터 막 눈물을 막 흘릴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좀 빠졌었는데, 이 엄청난 깊은 수렁에서는 일단은 좀 벗어났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이 완벽하게 위기를 탈출한 거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올해 A매치는 끝났고요. 내년 되면 최종 예선 4경기를 더 치러야 되는데, 이 4경기 결과에 따라서 월드컵 본선에 직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레이오프로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위까지 되면은 월드컵 본선에 바로 직행을 하게 되고, 3위로 밀리게 되면 A, B조 플레이오프, 승자가 또 다른 대륙의 플레이오프, 두 번의 이 플레이오프를 또 치러야 되는데, 여전히 그 가능성이 일본이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진짜 불과 한 달 전만 떠올려보면 이 정도로 된 것도 정말 다행이죠. 월드컵 본선에 가냐 못 가냐, 3위 플레이오프로 밀리냐 안 밀리냐, 막 이게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이었으니까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오만 원정을 갔습니다. 지난 밤에 경기를 치렀는데, 경기 이거 진짜 0대0으로 끝날 뻔했어요. 0대0으로 끝났으면 진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해가지고 순위도 당연히 3위로 머물렀을 거고,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최악의 또 하나의 위기에 빠질 수 있었는데, 81분에 이토주냐가 또 골 넣었습니다. 바로 앞섰던 경기에서도 이토주냐가 그 베트남과의 경기 때 골 넣어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었는데, 또 이토주냐가 연속골 넣으면서 1대0 승리, 일본에게 또 안겨줬습니다. 이게 이번 오만과의 경기가 일본에게는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당장 순위 싸움에도 아주 중요한 승부였지만 일본의 스텝이 이렇게까지 꼬인 건 지난번 오만을 일본이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는데 홈에서 오만 쇼크를 먹어버렸었거든요. 그런 팀을 상대로 원정을 이번에 오만을 갔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런 오만에 대한 심적 부담, 또 여기서 무승부를 거두거나 패하게 된다면 이거 순위 다툼에서 또 밀려버리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런 게 있었는데, 81분에서야 정말 어렵게 크로스 올라온 거 약간 몸 던지면서 이토주냐가 발 갖다 댔는데 이제 그게 들어갔죠. 거의 극장골 터진 것처럼 막 밖에 그 골대 뒤에 있었던 일본 선수들 다 뛰쳐나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누가 보면 그냥 월드컵 본선 바로 확정된 줄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이제 일본이 이번에 이제 오만을 잡은 걸 포함을 해서 지난번 이제 눈물을 흘렸던 감독이, 모리아스 감독이 그 호주 경기 시작으로 해서 호주, 베트남, 이번에 오만까지 최종 예선 최근 3경기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3연승을 거뒀죠. 이러면서 승점이 확 올라왔어요. 그 전까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B조의 순위를 지금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승점 16점. 와, 지금 5승 1무 무패입니다. 사우디 정말 잘 나가고 있고요. 단독 1위고, 일본이 4승 2패 최근 3연승 딱 거두면서 12점.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여전히 승점이 4점 차라서 1위하고는 격차가 좀 있지만 일단 호주를 뒤로 미루면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호주가 승점 11점. 그러면 2위 일본하고 3위 호주는 승점이 1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산술적으로는 4위 오만도 승점이 7점. 또 중국도 5점이기 때문에 계산은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조금 쳐져 있긴 하지만 또 요거까지는 가능하고, 베트남은 6경기 모두 졌기 때문에 베트남을 일단은 순위 다툼에서 좀 밀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최소한 일본이 호주하고는 그 3위 다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치열하잖아. 1점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년에 일본의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1월에 중국을 홈으로 불러들이고요. 2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홈 경기하고요. 3월에 호주 원정 가고요. 마지막에 홈에서 베트남과 경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도 뭔가 그래도 마지막 한번 가능성은 살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국과의 1월 경기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와 호주면은 당연히 지금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예. 요즘 보면 문제는 호주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호주가 지난번 일본 원정 가가지고 졌잖아요. 예. 그 패배를 시작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무승부, 지난밤에 중국과 또 1대1 무승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예요.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꺾이는 흐름인데, 사실 중국과 경기를 충분히 잡을만 했었는데 선제골도 먼저 넣었거든요. 두쿠가 이제 골을 전반전에 넣었는데 후반전에 우레이에게 동쪽골을 허용을 하면서 비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호주의 어떤 이 전력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해서 호주 자체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일본도 순위는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좀 문제는 좀 있어요. 아니 멤버는 참 좋잖아요. 이 정도면 전설의 일군 아닌가요? 충분히 전설 일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버풀의 미나미노도 있죠. 계속 골 넣고 있는 벨기에 행크의 이토 준야도 있고, 스페인 레가네스의 시바사키도 있죠. 삼프도리아의 요시다 마야도 있고, 아스날의 도미아스도 있습니다. 주전의 절반 이상이 유럽파들로 꾸려져 있는데 경기력이 생각만큼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전방에서 골을 넣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이 6경기를 치르면서 넣은 골이 5골밖에 되지 않아요. 경기당 1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축구가 오랜 시간, 사실 아주 과거로 가더라도 항상 최전방의 공격수, 피니셔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번 대표팀도 역시 이 문제를 계속 갖고 있더라. 자, 그러면 결국은 호주도 일본도 전력적으로 흐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일정의 어떤 변수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맞대결이 3월에 호주와 또 일본이 있는 건데, 호주도 그럼 남은 4경기를 놓고 보면 1월에 베트남과 홈 경기, 이거는 사실은 좀 호주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겁니다. 2월에 오만 원정인데, 여러분들 오만 원정 까다로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십니까? 호주 대표팀의 선수들은 상당수가 또 유럽에 있기 때문에 사실 호주 홈 경기보다 대충 한 중동 정도에 모여서 치르는 경기들을 더 쉽게 치러요. 그러니까 저는 5만 경기 요거도 좀 괜찮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3월에 있을 확실히 중요한 거는 일본과의 맞대결이에요. 이 맞대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승점 1점 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이 마지막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우디가 지금 2위 일본하고 승점이 4점 차라고 했는데 이 경기 전에 월드컵 본선 직행을 확정 짓는다면 마지막에 힘을 쏟을 이유가 없어요. 호주와의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정은 오히려 까다로우면 일본이 까다롭지 호주가 까다롭진 않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물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3월 호주와 일본의 맞대결, 요게 승패를 갈아놓을 공산이 좀 크다. 그래서 그런지 경기 끝나고 인터뷰한 거 좀 찾아봤더니 일본 대표팀의 모리아스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방심하거나 틈을 보이면 순위는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도 하지만 일본하고 호주가 승점 1점 차밖에 벌어지지 않고 있고, 또 남은 일정을 놓고 봤을 때도 어느 쪽이 확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건 맞지만 여전히 아직은 모른다. B조는, A조는 확실히 이제 좀 우리와 이란이 쭉 가는 흐름인데 여기는 끝까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본 진짜 어떻게 될까요? 계속 궁금하네요.